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어떤 또 주제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감사합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주제를 저한테 던져주셨는데 하숙집이라는 주제가 네.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와, 동네꼬마님이 이야기하는 하숙집이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네. 그거는 보통 하숙집이 아니게 되니까. 네. 아, 네, 그러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숙집의 이야기일지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일단 키워드를 하숙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숙집이라고 하면은 그곳에 뭐 여러 방 중에 하나를 내가 얻어서 거기서 뭐 아침밥도 좀 제공을 받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하숙집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오, 이런 하숙집은 아니에요. 애초에 아니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고통받는 똘비로 이름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똘비, 이분은 지금 나이가 이제 근 60 되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한 달이 건너서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 얘기를 하다가 되게 근래에 들은 얘기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귀족님들은 에이 시시해라고 하실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완전 단체로 멘붕 상태에 빠졌던 그런 얘기여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89년도입니다. 정확하게. 이 당시에 이분 나이가 24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4살에 군대를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군대를 전역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선전포고를 했대요. 대학교는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나 어디 가서 이제 일은 할 건데 나 좀 쉬었다 합시다. 오. 군대도 마쳤는데 나 좀 놀고 싶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래라. 군생활 무사히 잘 마쳤으니까 놀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미용실이 하나가 새로 눈에 띄었는데, 이 미용실이 눈에 띈 게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이 동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동네는 정말 특색 있는 동네예요. 첫 번째로 여인숙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숙이 무엇이냐면 모텔 이런 시설보다도 훨씬 이제 밑에 있는, 막리를 하신다든가 조금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숙박을 하시는 원래 그런 곳인데, 저녁에 외로우시니까 외로움을 달래주실 꿈은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들어오시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불법 뭔가를 매매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여인숙촌이 어우러져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죠. 시장에다가 여인숙에다가. 그래서 막 동네가 좀 그러다 보니까 낮에 벌건 대낮에 술 먹고 길에 누워 계시는 분,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사람, 진짜 이런 거친 모습도 있지만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이상하게 끈끈한 면도 있는 정말 특이한 이런 지역인데, 네. 여인숙이라는 이 특이한 곳이 모여있다 보니까 똘비가 군대를 가기 전에는 미용실이 동네에 2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파가 좀 나뉘어 있죠. A 미용실, B 미용실 이용하는 파가 나뉘어서 A 미용실 이용하던 여자가 B 미용실에 간다 그러면은 그날은 머리채 잡히는 날,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예. 이제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의 동네에 신규 미용실이 입점을 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전역을 하고 와가지고 좀 보다 보니까 신규 미용실이 본인 집 진짜 바로 근처에 생겼는데,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자리를 잘 잡았더래요. 그래서 야, 저기 원장님 깡다고 좋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땐 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머리를 조금 기르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머리를 기르면은 이제 밤송이처럼 되잖아요, 머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다듬으려고
이발소를 가려고 하루는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미용실에 남성분들도 편하게 가가지고 머리를 하지만 뭘 저희 지역의 특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9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남자는 이발소로 여자는 미장원으로 이 룰이 좀 철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남자가 미장원 간다 그럼 좀 창피한 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발소 가려고 챙겨서 나와갖고 쭉 걸어가는데 그 새로 생긴 미용실 앞에 남성 커트 환영, 남성 커트 전문 이거 손글씨로 써서 딱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남자도 머리를 해?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안에 아주머니 2명이 콩나물 따듬고 놀고 있고 진짜 이발소까지 걸어가려면 한 15, 20분 가야 되는데 여기나 가볼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집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저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 자를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는 원장님이 당연히 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이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발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예.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좋더래요. 그래서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빨리 머리만 자르고 가야겠다 하고 앉아있는데 딱 머리 다 해주고 우리 샴푸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 샴푸 해주는 공간이 있었는데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순간 가스 온수기가 낮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발소 가면은 맨 차가운 물로 화분에 물 주는 걸로 머리 감겨주는데 거기 갔더니 누워서 머리를 감겨주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와 신세계다 너무 좋다. 예. 샴푸를 받았는데 서비스로 뭘 해주냐면은 날면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알죠. 면도날로 면도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착착착착 그 날면도를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안전면도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깔끔함을 선사해주거든요. 날면도가. 오. 그래서 날면도까지 탁 하고 나오는데 날면도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야 인생 맛집이다. 정말 좋다. 내가 이발소를 갈 게 아니었네 하고 나와서 그 미용실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오다 가다 보니까는 남성분들도 거기를 좀 이용을 하시는데 그걸 이용하신 남성분들의 조금 특징이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여인숙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머리를 좀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겠구나 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이제 놀고 하는데 똘비가 사는 집은 어땠냐면은 1층은 통째로 방앗간이었고 2층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3층은 옥상인데 옥탑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창고처럼 썼대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큰 평상을 두고 똘비가 거의 독점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거기서 술도 먹고 놀고 하는데 똘비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옆 동네 사는 친구, 뒷 동네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여서 밤이면 술 먹고 노는데 어린 나이에 남자들이 관심사가 뭐겠어요. 그 동네에 여인숙촌이 있다 보니까 온갖 음담패설들을 하고 노는 거예요. 이제 아하. 어린 애들끼리. 그러다 그 미용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친구 하나가 야 저기 미용실 원장님 너 혹시 봤냐? 그러니까는 똘비가 야 너 엊그저께 가고 거기서 머리도 했어. 나 거기서 한 머리야. 얘기하니까 야 원장님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해? 막 그렇게 물어본 거여서 무슨 얘기? 그랬더니 야 보니까 낮에 한 번씩 거기 미용실 막 샷다 내려지고 하더만 그 안에서 막 즐거운 일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남자들이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다 나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미용실이야. 거기 들어가 보면 다른 거 없어. 방 같은 것도 없고 뭐 없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런 소문이 있어. 거기 말만 잘하면은 이뻐해 준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어린 애들끼리.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옥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저녁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미용실이 보여요. 옆면이 보이는데 옆면에 환풍구가 뚫려져 있는데 좀 멀리서 보니까 환풍구 안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담배를 피면서 그 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녁 거의 10시, 11시가 된 시간인데 샷단은 내려가 있어가지고 길가 쪽으로는 불이 안 나오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환풍기를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래요. 실내가.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실루엣처럼 싹싹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미용실 진짜로 뭐 있는 거 아닌가. 이 시간에 문을 열고 있으니까 샷달 내리고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공간은 없어 보였는데 하는데 그 상가 뒤쪽으로 되게 작게 공간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문이 하나가 열리고 큰 고무 다라이를 가지고 나오더니 막 뭐 탁탁 쳐갖고 토막을 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하고 보는데 그쪽은 불이 안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는데, 그 미용실이 저녁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날이 간간히 이제 보이니까 호기심이 당겨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그날 또 불이 켜져 있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오늘 우리가 진실을 한번 알아야겠다, 탐정 한번 출동하자. 그래가지고 친구 2명하고 같이 셋이서 그 상가 건물 뒷뜰이 있고, 뒷뜰에 높은 담이 있고, 담 뒤쪽으로 되게 작은 또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골목길 쪽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싹 듣는데 뭘 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불빛이 보이는 방향이 미용실 쪽이 아니고 미용실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건강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건강원 쪽에서 불빛이 딱 보이더래요. 문을 여는데. 그래서 조용히 이제 다시 한쪽 가고, 야, 그게 아니고 건강원 쪽이네. 야, 근데 건강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 야, 미용실 원장님하고 건강원 사장님하고 사귀나 보다. 그러니까 둘이서 밤에 일도 도와주고, 에이, 좋다 말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주고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밤에 심심하니까 한 번씩 보면은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꼭 불이 켜져 있는 날은 미용실도 켜져 있고 건강원도 켜져 있는데, 길가에서 보면은 샷다가 끝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불빛이 되게 작게만 새어나오고, 똘비 집 위쪽에서 보면은 환풍구가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보이니까 불빛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게 맞구나, 둘이 사귀시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머리 할 때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하는데, 사람이 그날 또 별로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남자 3분이 들어오시더래요, 뒤로.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자주 다니니까 하고 거울로 이렇게 봤더니, 남자는 맞는데 건달 형님들이시더래요. 딱 얼굴에 써있더래요, 나 건달. 3분이 들어와가지고 뒤에 소파에 앉아갖고 노는데, 똘비도 머리를 이제 받으면서 거울로 이렇게 봤는데 눈이 한 명하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3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 그분 말 들어보면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똘비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눈을 이렇게 피했죠. 눈을 피해서 이제 다른 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기도 뭐하고, 근데 본인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한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뒤에서 그 건달 형님들끼리 이제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에린 놈의 새끼가 눈을 마주쳤으면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그러면 옆에서 그렇습니다 형님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건달들. 일부러 본인 들으라고 뒤에서 막 쿠사리를 주는 거예요. 요즘 애새끼들은 싹퉁머리가 없어갖고, 얘들아 없어진 싹퉁머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멋나게 쳐맞으면 됩니다 형님 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시방석이죠. 똘비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뒤에서 그렇게 약 올리는데. 근데 똘비가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선 주먹 좀 쓴다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건달 형님 3명 앞에서는 기가 죽죠. 그래가지고 조용히 땅바닥만 쳐다보다가 샴푸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열받아갖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고 천장을 보는데, 아까 봤던 그 30살 초반에 그 건달 얼굴 떠오르고 가서 막 패 죽여버리고 싶고, 근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생각나고 막 화병이 나겠더래요. 속이 드글드글 끓는 게.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르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군대를 전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파티 겸 바깥에서 술 한 잔 걸판지게 먹고, 야, 우리 집 가고 한 잔 더 하자, 오늘 끝까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소주랑 안주랑 사가지고 그 옥상 평상에다 깔아놓고 막 술판을 벌이고 노는데, 저녁한 친구가 기분이 이제 좋죠. 저녁을 했으니까 빈 소주병에다가 숟가락을 딱 꽂더니 노래를 막 부르더래요.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노래라고 얘기는 하지만 고성방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 밑에 쪽에서 야, 이 개 먼 새끼들아 하고 막 밑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막 하니까 똘비가 뭐야 하면서 딱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30살짜리 그 자식이더래요. 그 자식이 딱 막 쌍욕을 하면서 조용히 안 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딱 봤더니 그 사람 혼자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뭐라고 했어? 야, 이 개자식아 뭐라고 했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뭐? 뭔 자식? 에린 놈의 새끼들이 빨리 들어가서 앉아, 이 뭔 새끼들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똘비가 너 그 자리에서 기다려 이 새끼야. 그러고 친구들하고 야 가자 해가지고 그날 총 몇 명이냐면 똘비까지 5명 우르르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그 옆에 작은 또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싸움을 하다가
그 30살 초반에 건달하신 형님이 똘비 귀싸대기를 쳐 돌려버린 거예요. 오고. 그러니까 똘비가 귀싸대기를 한 대 맞으니까 똘비도 열받아가지고 주먹이 나갔고 친구들도 같이 막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건달이 뭐 김도환도 아니고 5명이 막 발길질 주먹질을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엄청나게 두드러 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똘비도 통쾌하고 이 개자식 그때 막 놀링 막 때리고 네. 너희 앞으로 조심히 다니라고 이 새끼야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마저 소주를 딱 먹고 노는데 그래도 걱정이 됐는지 그쪽 골목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주섬주섬 일어나서 가던 길 가더래요. 예. 친구들하고 저 상대도 안 되는 새끼가 뭐하는 새끼가 하면서 야 한 잔 더 마셔 하고 딱 마시는데 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슬슬 현실이 자각이 되죠. 아 못됐다. 이거 건달을 건드렸다 내가. 이거는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친구들도 이제 슬슬 정신이 드는 거예요. 네. 친구들도 야 방금 우리가 린치한 사람 저 건달 아니냐? 야 몰라 건달이건 뭐건 우리가 알게 뭐야. 중요한 건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똘비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건달이 왜 무섭냐면요. 개개인이 김두한이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건달은 자기 식구가 다치면은 반드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게 건달들이거든요. 그게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건드는 거예요, 건달들은. 아, 이제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지들도 잘리니까 주섬주섬 짐을 싸갖고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본인도 쫄리니까 네. 가지마 자고 가.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니요 나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그러고 막 가고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은 남아줘가지고 잤는데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그 친구도 가고 무서워가지고 막 평상시엔 집 문도 안 걸어 잠그고 사는데 집 문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는데 다행히 찾아오거나 본인을 골목길에서 잡는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하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대요. 이 생각이 본인 기억에서 좀 잊혀질 만큼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친구한테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집에서 전화를 받았죠. 오, 야, 왜? 그랬더니 내일 모레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뭐 때문에? 그랬더니 미팅 잡혔어. 우리 미팅 한번 하자. 3대 3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피클른 청춘에도 얼마나 좋아요. 미팅 한다는데. 그래서 오케이, 땡큐. 역시 넌 내 친구. 고맙다 하고 전화를 딱 끊고 이 여성분들하고 미팅을 하려면은 그래도 꽃단장을 좀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라고 했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아침 10시에 그 미용실을 간 거예요. 머리를 좀 다듬고 하려고. 그래서 왜 10시에 갔냐면은 건달들이 아침절엔 잘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항상 미용실 일찌감치 갔는데 10시 정도에 가면은 아주머니들도 별로 안 계시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미용실 가갖고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얘기를 하더라고. 왜 오랜만에 왔겠어요? 무서워갖고 한동안 못 갔지 거기를. 그래가지고 아니요 내일 저 미팅이 있으니까 조금 이쁘게 좀 꾸며주시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를 만들어줄게. 앉아. 딱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봤자 짧은 머리인데 뭐 얼마나 이뻐지겠습니까마는 예. 한참 머리 다듬어주고 일하다 말고 막 어디가 전화하고 원래 그 시골 동네 미용실들은 그러잖아요. 네. 본인 볼일 보면서 와서 머리 해주고 막 하다가 샴푸 해준다고 누우라고. 오늘 내가 특별히 너 서비스도 해준다고. 그래서 딱 누웠더니 샴푸 해주더니 그 면도를 하기 전에 눈썹을 다듬어 주더래요. 눈썹도 이쁘게 다 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이분 말로는 그 크림 같은 건데 그 동동구루무라고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동동구루무라고 크림 같은 거를 두껍게 얼굴에다가 착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뜨거운 스팀 타월 같은 거 탁 덮어가지고 막 피부 뭐 해주고 타월만 밑에만 딱 걷어가지고 이제 면도를 이렇게 시작을 해주더래요. 근데 네. 어우 너무 좋더래요. 진짜 얼굴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진짜 이 미용실은 내 인생 미용실이다 하면서 다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제 날면도를 하게 되면은 삭 소리가 들려요. 이제 면도를 이렇게 밀 때마다 삭 하는데 그러니까 목젖에서 턱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삭 면도를 해주는데 원래 삭 하고 면도를 하고 면도날을 한번 닦고 옆을 맞아. 면도를 해주는데 삭 하고 아까 밀었던 자리를 또 삭 하고 밀고 그 자리를 또 삭 한 자리만 계속 가더래요. 아프죠. 피부가 피로지. 까지는데 그래갖고 한 손으로 이제 그 수건을 이렇게 딱 걷고 아파요 하는데
수건을 딱 걷었더니 본인이 두드러 팼던 건달 형님이 면도날을 잡고 본인 딱 속 밑에 면도날 대놓고 싹싹 긁고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장난 아니다. 순간적으로 그랬대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대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계속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너무 아픕니다 형님. 그랬더니 살짝 나를 이렇게 떼더래요. 살짝 떼고 이렇게 옆을 쳐다보더래요. 그랬더니 그 똘비도 그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옆을 쳐다봤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그 미용실 들어온 입구 쪽에 서 계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건달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니까는 샷다를 내리더래요. 샷다를 내리고 그 유리가 있고 쇠로 된 그 가이드가 있는 철문이었는데 철문을 딱 닫고 안에서 착 하고 문을 잠그더래요. 예. 똘비가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막 슬슬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나 진짜 뒤지게 처맞겠구나. 잘못됐구나. 여기 보통 미용실 아니었구나. 건달들이 들락날락 할 때부터 내가 여기를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잘못 왔구나 하고 있는데 그 건달이 너는 나를 건들고 무사히 살 거라고 생각했냐? 왜 내가 너를 안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제가 그날은 술이 과했고 찾아뵙고 제가 사죄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겁이 많아하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형님.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형님.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미용실 원장님이 그 사고 치지 말고 그냥 때리고 뭐 할 것 같으면 나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건달이 내가 지금 여기 때리러 온 것 같아? 이게 딱 쏘아 붙이더래요 미용실 원장님한테.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하지 말라고 여기 그런 곳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딱 그러더래요. 예. 그래갖고 갑자기 똘비한테 건달이 야 일어나 그러더래요.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뒤에서 본인 뒷덜미를 잡고 미용실 안쪽으로 더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랬더니 왼쪽에 나무 문이 하나가 있는데 나무 문에 되게 작은 열쇠가 하나 걸려있는데 본인이 손잡이를 잡고 그냥 자꾸 박력이 이렇게 뜯어버리더래요. 그 문을. 예. 열쇠를 달라고도 안 하고 딱 뜯고 봤더니 건강원하고 이어져 있더래요. 그 문이. 우와. 건강원 벽하고. 근데 건강원도 샷다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깜깜한. 그러더니 딱 본인 뒷덜미를 잡고 가더니 미용실 원장님한테 쇠대 갖고 와 하고 크게 말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적당히 하라고 여기서 그만하라고 하고 소를 막 언성 올리시더니까 언성 올리지 말고 키 가져와 쇠대 가져와.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나는 모르겠다 선은 네가 넘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쇠대를 던져줘 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한테 주서 시키더래요. 똘비가 주웠대요. 예 형님 하고 그 건강원 안에 뒤쪽에 있는 그 방 문 같은 거 열쇠가 걸려있는데 그건 좀 큰 열쇠가 걸려있더래요. 문 열어 하고 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불 켜봐. 불을 켰더니 안에 업소용 냉동고가 큰 게 하나 들어가 있더래요. 열어봐 시키더래요. 그래서 열었대요. 그랬더니 큰 빨간색 고무다라이가 그 안에 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문을 열고 고무다라이를 확인을 하고 똘비가 하면서 뒤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 넘어졌냐면 그 고무다라이 안에 각 고무다라이 안에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토막이 쳐진 사람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다. 되게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치. 예. 그게 그러니까 총 3명인 거예요. 고무다라이가 3개니까. 예. 그거를 똘비가 처음에 그걸 열고 뭔가 보는데 처음엔 이게 뭐지? 흑염소인가? 하고 보다가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뒤로 넘어져 버렸던 거거든요.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지 막 떨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맞고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뒤에서 원장님이 막 한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너는 제대로 선 넘었다. 나는 모르겠다 진짜. 막 이러고 있고 그 건달이 봤지. 봤으면은 절대 너는 살아남을 수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나와 하고 다시 똘비를 데리고 미용실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러더니 똘비한테 다시 누워라 하는데 똘비는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그 샴푸를 받을 때 밑에 뭐가 있었는지를 못 봤는데 본인 목 쪽 아래에 그 아까 냉동실 안에서 봤던 큰 고무다라이 하나가 놔져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건달이 아까 면도날로 목을 그었으면
혹시라도 피가 나면 그 고무다라이로 다 떨어질 수 있게끔 작업을 미리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걸 보는데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나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건달이 뒤에서 그러더래요. 누워 그러더래요. 어떻게 누워요 거기에. 그래갖고 두 손을 파리처럼 싹싹싹싹 빌었대요.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형님이 누군지 모르고 제가 눈을 범했습니다 형님.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팍 빈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 약해질까봐 저거 다 보여준 거야. 너 절대 너는 못 살아남아. 대신 네가 골라. 되게 고통스럽게 죽을래? 깔끔하게 죽을래? 내가 그쯤은 너한테 선사를 해줄게. 네가 이렇게 반성을 하니까. 아니 고통스럽게 죽든 뭐 고통이 없이 죽든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예 형님 감사합니다 그럼 고통 없이 죽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형님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 시선이 어디 둬야 될지도 모르고 막 하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다시 미용실 입구 쪽에 서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시선이 닿는데 미용실 원장님하고 눈이 마주칠 거예요. 예. 미용실 원장님이 눈이 딱 마주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본인을 보면서. 그래서 곁눈질로 미용실 원장님 보면서 막 빌면서 막 뭔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손으로 뒤로 문을 열어주는 걸 보여주더래요. 문을 살짝 이렇게 잠긴 걸 풀어주는 걸. 그러면서 눈동자로 왼쪽으로 까딱까딱 하는데 그쪽을 봤더니 사과를 깎던 식칼이 놔져 있는 걸 눈동자로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빌다가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죽는다고 하면서 어깨로 밀치고 그쪽으로 칼을 주소로 딱 가는데 밀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엎어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기어서 갔대요. 기어서 가가지고 그 과도를 들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신대요. 잘. 다리가 풀려가지고 사시나무 떨리지 다리가 덜덜덜덜덜덜덜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뜨끈한 게 느껴지더래요. 본인도 모르는데 오줌을 지리고 있더래요. 본인이. 이게 저도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줌을 지리는 게 딴 게 아니래요. 진짜 다리 하체 쪽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본인도 모르게 오줌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줌을 막 지리면서 과도를 들고 있는데 그 건달이 그러더래요. 그치 그냥 하면 재미없지. 너는 곱게 가긴 글렀다. 내가 천천히 내가 너 요리해줄게. 그러면서 되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 면도날 하나 들고 까딱까딱 거리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천천히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래요. 본인은 더 큰 과도를 들고 있는데도 기가 눌려가지고 다리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미용실 원장님이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속으로 그랬대요. 원장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을 뒤에 가서 딱 끌어안고 이 과도를 원장님 목에다 댔대요. 다가오면 죽여버린다고. 다가오면 이 사람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는 건달이 죽여라 하면서 걸어오더래요. 죽여 괜찮아 그러면서 걸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 미용실 원장님이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시간은 벌었다 싶어가지고 미용실 원장님을 두 팔로 있는 힘껏 그 건달인 대로 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일부러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건달을 끌어안으면서 넘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시간을 딱 벌어주니까 똘비가 문을 딱 당겼는데 다행히 진짜 열어놓으니까 문이 바로 열리고 앞에 샷다가 내려가져 있는데 샷다를 들고 올릴 시간도 없고 살짝 들고 몸을 굴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시간을 벌어준 거죠. 예. 나가니까 이제 벌건 대낮이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막 미친놈같이 뛰는데 다리 힘이 안 들으니까 뛰다 엎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놈 대낮부터 술 처먹었나 이 표정 짓고 있고 근데 똘비는 어디로 뛰고 있었냐면 거기서부터 한 200m 내지 250m 정도 가면은 파출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파출소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똘비는. 거기로 가야 내가 산다. 이 앞에 있는 상가들 어느 거 하나 내가 지금 믿을 곳이 없는 거예요. 파출소는 그래 거기는 내가 갈 수 있다 해서 진짜 반 기고 반 뛰고 해서 파출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몰골이 오줌은 지렸지 찌린내는 나지 애가 뭐 표정은 이상하지. 근데 와가지고 막 경찰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저기 미용실에서 지금 이런 일을 겪었다. 예. 나 좀 살려줘라. 지금 가면은 저기에 그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네가 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분들도 대낮에 주치자라든가 술에 취하신 분이라는 이런 걸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이 대낮부터 술 먹고
그냥 또 정신이 획가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리 와 앉아. 천천히 말 좀 해봐 하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맞받아 쳐주시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가. 원래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똘비가 부들부들 떨면서 한참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가 그래 너랑 같이 가주는 건 가주는 건데 우리도 나갈 때는 이걸 그 서류에다 쓰고 가야지. 그땐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손으로 쓰더래요. 예. 천천히 그냥 시간 보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똘비는 속이 타고 가보시자고. 돌아가신 분 3분이 냉동고에 있다고. 그것도 토막 쳐져가지고 있다고. 가자고. 응, 알았어. 자, 몇 시라고?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죠. 근데 갑자기 엥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말 계속 해봐요 하면서 이제 경찰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는 한참을 뭐 얘기를 하고 이제 마실 나가듯이 아이고 가봅시다 하면서 이제 똘비를 앞장세워서 가는데 이 파출소에서 나와갖고 코너를 하나 딱 돌자마자 똘비 눈에 들어온 거는 큰 불이 난 게 보인 거예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소방차들이 막 가는 소리였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경찰분들 모시고 막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미용실과 건강원을 중심으로 불이 난 거예요. 그 뒤에 집도 불이 좀 옮겨 붙고 했는데 불이 그렇게 커지기 전에 다행히 화재는 좀 진압을 했더라고요. 소방서 분들 진압했으니까 돌아서 가시고 경찰분들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돌아가시고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제 웅성웅성 나와 있고 다 철수한 거 보고 똘비가 사람들이 좀 있었으니까 주변에 그 건강원 막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 냉동실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 냉동실 문을 진짜로 떨리는 손으로 열었는데 깨끗하게 비워져 있더래요, 냉동실이. 예. 그러니까 아예 치울 거 치우고 빠르게 불을 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됐든 나를 잡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집에 뭐 올라가가지고 기본적인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옆 동네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간 거예요. 나 좀 재워주라고. 그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친구가 모르겠다. 네 말이 지금 뭔 말인지 진짜 솔직히 그런 일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건달 생활하는 나 아는 형님 하나 있는데 그 형님한테 같이 가서 물어볼 거냐. 그래서 가보자.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묻고자 해서 갔던 건 아니고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을 통해서 본인의 안전을 좀 보장받고 싶었던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이 기대서라도. 경찰 쪽은 어차피 말을 해봤자 이 동네는 씨알이 안 맥힐 것 같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는지는 뭐 글쎄 우리 쪽은 잘 모르겠다만 혹시라도 어려운 일 생기면은 전화해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진짜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지만 아무 일이 생기진 않았고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대. 이사를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자식들 강하게 키우셨잖아요. 나가고 싶으면 네 혼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기숙사가 있는 공장으로 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일은 일단락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 익숙한 동네 얘기인 거예요. 오. 지형지물이며 하며 모든 게. 예. 그래서 저기 차장님, 그분 차장이시거든요. 차장님 혹시 땡땡동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오 어떻게 알았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땡땡동 그 무슨 한약방 골목 꺾어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던 미용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동꼬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나한테 이렇게 말을 주시는 거죠. 예. 저기 혹시 아시죠? 그 동네에 지금은 뭐 없습니다만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로 제가 살고 있는 돌을 통틀어서 세 손가락에 드는 그 재력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 동네에 저희 성씨만 300년 이상 산 터에다가 집을 짓고 사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동네하고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큰 집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알 수밖에 없죠. 왜? 제가 살던 집 앞에 앞집이었으니까 그 미용실이. 그래서 알죠, 저는. 그 뒤에 큰 집 저 거기 살았다고 했더니 네가 그 집 손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니네 집 앞에 앞집이 그 미용실이었어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제 헐 하죠, 진짜. 제가 그 어릴 적에 그 앞을 많이 쏘다니고 결정적으로 불난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아. 어린 나이에. 진짜로. 제 기억에 있어요, 그 불이 난 게. 그러니까 이분 말이 거짓말을 하기에는 제 어릴 적 기억하고 동네 모습이며 모든 게 너무 일치해요. 네. 그래서 완전 진짜
개소름이 돋는 거예요. 진짜 제 스스로가. 그러네. 와, 세상에 내가 살던 집 앞에서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뭐 하는 집인 줄 너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라이 집이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하숙집이란다. 그래요, 저한테. 하숙집? 예? 하숙집이요? 거기 미용실이라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수구집. 하수구집. 헐. 하수구가 뭡니까? 이게 뭐 우리가 설거지거리라든가 씻어서 더러운 것들을 내려보내는 곳 아니에요, 하수구가. 맞아요. 그래서 원래 거기는 산 사람을 잡아다가 잘못되게 만드는 데가 아니고 옆에 여인숙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눈물 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치 못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여성분도 있을 거고 예. 잡혀와가지고 모진 일을 당하시다가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러면은 이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좀 이거를 처리를 해야겠는데 이런 것들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수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 원래는 하수구집이 돼요. 거기가 하수구집인데 하수구집 하다 보니까 하숙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를 하숙집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 동네 사람들도 모르고 진짜로 그 여인숙촌 안에서 일하는 그것도 이렇게 치워주는 일을 좀 해주시는 분들만 아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숙집이.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이어서 우와.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예. 엄마 그 미용실 기억하냐고. 그때 엄마도 당연히 기억하죠. 그 동네에서 네. 사셨는데 엄마는 또 나이도 많으셨는데 그때 엄마 거기가 그런 데였대. 그랬더니 엄마가 개소리 말으라고 뻥 좀 작작치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진짜다고. 나 뻥카 아니다고 진짜다고 했더니 엄마가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엄마도 소름 돋는다고 역겹다고. 어머니는 아직도 그 동네 살고 계시거든요. 그 집에. 와. 오늘 키워드가 그래서 하숙집이었고 와. 제 스스로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많이. 아니 하숙집이라길래 나는 그냥 하숙집에 관련된 얘기인갑다 했는데 그게 하수구집으로 연관되고 그 다음이 그게 네. 무슨 하수구냐 했을 때 인간 하수구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와,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로. 와. 저도 진짜 내일 모레 마흔이지만 그 동네에서 진짜 20년 넘게 살았지만 저도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걸 진짜 어떻게 우연찮게 들었는데 안 듣는 이만 못했어요. 진짜 저도. 특히나 이제 동네 꼬마님이나 어머님께서는 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던 거기에 바로 앞이니까. 네, 그렇죠. 진짜 직선거리로 30m도 안 될 거요. 저희 집 담벼락에서. 예, 바로 앞이에요. 그 상가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 미용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원장님 얼굴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땐 저도 좀 어린 시절이어가지고. 그렇지. 예. 그리고 이분도 천운이었던 게 그게 있었더만요. 떤달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게 90년도 말에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됐대요. 맞아요. 아, 맞네. 그래서 조금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에서 좀. 그때는 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좀 숨어있는 시기였을 거예요. 예, 사건 사고 일으키도 힘든 시기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도 조금 마음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귀족님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우와 당사자인 저는 진짜 아니. 그 하숙집이라고, 와, 그게 어떻게 하수구집이 되지? 야,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진짜로. 나 지금 좀 그런 현기증 얘기가 나요. 있어요. 현기증이 지금. 알겠습니다. 동네꼬마님 오늘도 예. 이제 기를 쫙쫙 빼가시는데 책임지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저희 귀족님들과 저의 길을 앞으로도 쫙쫙 네. 말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늦은 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진짜 현실 공포의 끝판왕일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정도의 내용이네요. 왜냐면 동네꼬마님이 현실 공포에서는 진짜 끝판왕이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숙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빠르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하수구집이고 그게 인간 하수구집이라는 거 정말 충격적인 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주변의 가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옆집, 윗집, 아랫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번 이야기 바로 스라스라 아스라를 아나 바로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좀 옛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어릴 적인가요, 그러면? 너무 어릴 적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오, 고등학교 때 이야기? 도대체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냥 적당히 겪었던 일 중 하나죠.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등학교 때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이제 거진 10년 넘었죠. 10년 넘은 이야기인데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지금은 아니죠. 이전처럼 흉가를 찾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서운 얘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덜했던 시절이 안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기 막 귀신 나온다 그러면 찾아가 보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처럼 막 엄청 열심히 그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딱히 뭔가 무서운 거를 즐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제가 1, 2학년 한 고등학교에서 다니고 3학년 때 전학 가가지고 다른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이 얘기는 1, 2학년 때 다녔던 학교에서 겪은 일인데 그 학교가 야자가 필수였어요. 야자를 빼려면 부모님이 오셔갖고 이 애는 야자를 빠져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제출을 하지 않는 이상 야자를 무조건 시키는 학교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학교가 본관과 별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별관이 총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에 실내 체육관이 있었고 네. 2층에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3층, 4층에 야자실이 있었어요. 오. 3층에는 2학년 성적순으로 총 50명을 집어넣고 3학년 성적순으로 50명을 4층에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교실에서 야자를 했었죠. 교실에서 야자를 하는데 이게 좀 나이가 좀 먹고 애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귀신 이야기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이 되면은 되게 시들시들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현실을 슬슬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대학도 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귀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학교는 이상하게 귀신 얘기가 되게 많이 떠돌았었어요. 어디서 귀신 나온다, 저기서 귀신 나왔다더라. 몇 반 애는 어디서 귀신 봤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렸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여가지고 정확하게 막 몇 월, 며칠 이런 것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하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여름 때였을 거예요. 고등학생이고 노는 애들 같은 경우에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야자 시간이 되면은 화장실이 약간 금기의 구역이었어요. 왜냐면 노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맞기는 싫으니까 저희 때는 맞았으니까 맞기는 싫으니까 화장실에 숨어갖고 돌아가는 팬에다가 이렇게 막 얼굴 내밀고 막 담배 피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자 시간에는 화장실은 거의 금기의 장소였거든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이용했냐면 저희 학교가 1층은 완전히 교무실 라인만 있었어요. 교실이 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자는 무조건 2, 3, 4층에 있는 교실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야자 시간을 무조건 1층 화장실을 이용했던 거예요. 저도 그날도 이렇게 야자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배가 살살 아파갖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앉아갖고 감독을 하고 계신 쌤한테 예. 왜냐면 자리 없으면 혼냈으니까 그때 당시 그렇죠. 그래갖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1층을 가려고 했죠. 네. 근데 제가 중앙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이 어디 가냐 도망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아니 화장실 간다 이러니까 아니 여기 화장실 있는데 어딜 가냐 여기 2층 화장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담배를 안 피울 때니까 저도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하던 때여가지고 가기 싫은데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2층 화장실을 이용을 하게 된 거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명이 두두두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착착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쫙 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허. 아, 또 왔구나. 그냥 무시하자. 여기서 말 걸어봤자 좋을 거 사실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물을 내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가 화장실 변기칸이 위아래가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위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에휴, 니들 한번 혼나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화장실 밖으로 나와갖고 지금 화장실에 담배 피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걔네들이 잘못한 거지.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옆에 있던 본인의 엑스칼리버를 잡으시더니만 너무 새끼들이 하면서 이제 화장실로 달려가신 거예요. 그거를 딱 보면서 교실에 일부러 안 들어가고 어떤 소리가 들릴까, 어떤 참상의 아름다운 비명소리가 들릴까 고민을 하면서 복도에서 그 화장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들고 계신 엑스칼리버로 탁 하면서 벽을 치시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탁 치면서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지르세요. 이제 당장 다 나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 됐다. 많이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죠. 그 소리만 듣고. 네.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예. 그래갖고 막 낄낄거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있던 애가 너 뭔데 왜 그렇게 웃어대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방금 화장실 갔다 왔지 않냐.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얘기했다. 내 타작이 벌어지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퍽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 그때 당시 감독을 보고 계셨던 선생님은 굉장히 애들을 잘 패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럼 분명히 복도에 애들을 엎드려 뻗쳐놓고 애들을 쳤을 텐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오늘따라 그런 칼부림을 치지 않는 걸까? 나는 그걸 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봤거든요. 밖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대상으로 잔소리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끝내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몰랐는데 왜냐면 저는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네. 몰랐는데 그때 제 옆칸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던 학생 중 한 명이 저희 반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걔가 엄청 궁시렁거리면서 교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모르겠지? 설마 내가 얘기한 거 모르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푹 숙이고 그냥 공부하는 척 했거든요. 공부하는 척 하고 있는데 걔가 자리에 앉더니만 되게 멍한 표정을 짓고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가 충격이 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그때 당시. 그러다가 야자 시간도 쉬는 시간은 주잖아요. 쉬는 시간이 됐고 노는 애들 몇 명이 그 멍 때리고 있던 그 친구한테 다가갔어요. 네. 그 친구한테 다가가가지고 야 뭐 맞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한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멍만 때리는 거예요. 딱히 그날 뭔가 얘기는 듣지 못하고 야자 시간이 끝나서 집에 갔다가 다음날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학생들한테 퍼진 게 아니고 선생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이었던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야자 시간에 꼰질러가지고 속된 말로 꼰질러가지고 선생님이 쳐들어갔잖아요 화장실에. 근데 애들을 불렀대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애들 궁시렁거리면서 막 담배 끄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나와갖고 선생님이 이들 학생의 신분으로 하면서 잔소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좀 성격이 안 좋은 한 친구가 아니 우리 말고도 옆에 한 명 있었다. 걔 나가는 소리 못 들었으니까 걔 그대로 있을 거다. 걔 좀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와? 어떻게 건방지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어느 칸인데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화장실 안으로. 딱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저희 화장실 칸이 5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4칸은 열려있는데 한 칸 문이 닫혀있더래요. 그래서 아, 여기다 싶어갖고 선생님이 위에 뚫려있는 칸으로 이렇게 위를 쳐다봤대요. 위를 쳐다봤는데 담배 연기가 이렇게 싹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와, 이 자식 넌 현장 검거다. 넌 죽었다. 한 다음에 이제 문을 탁 열려고 문고리에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애들이 선생님 문 열지 마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학생 2명이 선생님을 붙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왔대요.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 미쳤냐, 어딜 건방지게 이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 애들이 선생님 눈을 쳐다보지 못하더래요. 네. 선생님 뭔가 이상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뭐냐, 얘기해봐라. 화 안 낼 테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생 중 한 명이 한다는 말이 쌤, 그 화장실 칸 아래에 얼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위아래가 뚫려 있다고. 예. 근데 아래 칸으로 얼굴이 보였대요. 거꾸로 뒤집힌 얼굴이 보였대요. 예. 선생님이 문을 열려고 문고리에 손을 갖다 대니까 그 거꾸로 보이던 얼굴이 슥 하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 붙잡고 애들이 끌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말 듣고 솔직히 누가 믿겠어요. 어이가 없어갖고 아 진짜 장난치지 마 한 다음에 같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그냥 확 열어 제꼈대요. 예. 변기 위에 담배가 놓여져 있더래요. 피는 사람은 없는데 담배가 그냥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니들 나 속이려고 장난치는 거냐,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니들이 여기다 담배 하나 꽁초 올려놓고 선생님한테 장난친 거 아니냐 막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신 거죠.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담배꽁초를 잡고 애들한테 던지려고 그랬대요. 그 선생님이 담배꽁초를 딱 잡고 변기칸 안에서 나와갖고 애들한테 던지려고 손을 올리는 순간 자기가 나왔던 변기칸 문이 쾅 하고 닫히더래요. 와, 예. 그래서 던지려고 하던 걸 멈추고 순간적으로 굳으신 거죠. 네. 고개를 싹 돌려갖고 그 변기 칸을 보면서 아래 위를 한번 쳐다봤대요. 진짜 뭐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아래를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위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그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그림자 아래로 쑥 내려가는 걸. 문을 다시 확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선생님도 때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잔소리만 하다가 끝난 거고, 저희 반에서 담배를 폈던 그 친구는 거꾸로 있던 머리를 본 상태였고, 그리고 그 선생님은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동료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제 야자 감독을 하다 귀신을 봤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그때 당시 귀신을 목격했던 애들 사이에서도 점점 소문이 퍼져서 2층 중앙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는 귀신이 나온다. 거기서는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소문이 좀 확장되고 난 후, 참고로 여름방학 때도 야자했었거든요. 저희는 학교가 좀 많이 빡셌어요. 굉장하네. 네. 그래서 여름방학 때였는데 네. 그때부터 2층 그 화장실에 담배 피는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소문이 났으니까. 그렇게 네.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몇 명 좀 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이 아 이제 담배 냄새 안 맡으면서 화장실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그 화장실을 이용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자기 2층에서 야자하는데 1층까지 내려가기 귀찮잖아요. 솔직히 화장실 한번 가는데. 저도 그렇고 몇몇 친구들이 그 2층 중앙계단 옆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을 했는데, 그때도 여름방학 때 야자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학생이 그 안에서 담배를 폈나 봐요. 분명 약간 그때 당시만 해도 금기시되던 행동 중 하나였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네. 야자 시간에 감독하시던 선생님이 반 하나씩을 돌면서 이제 애들을 갈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니들 담배 핀 애들 나와, 이런 식으로. 네. 그날 또 앉아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 문이 쫙 열리더니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갖고, 야
담배 피는 애들 나와 하면서 딱 부른 거예요. 몇 명 애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네. 야, 니들 여기서 지금 방금 나간 애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층에서 담배 피는 애들 누구야? 지금 화장실 담배 냄새 장난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을 갈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냥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아, 되게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생님 이제 옆반 넘어가서 또 그 짓 하고 있고. 그러다가 화장실이나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화장실을 갔는데, 진짜 그 화장실에서 담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오. 정말 거의 한 달 반 정도 담배 냄새가 1도 안 나던 화장실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날 소변 보러 갔는데 그 오랫동안 담배에 남아있으면 그 찌든 내가 나잖아요. 네.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아, 진짜 얼마나 핀 거냐, 진짜. 아,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대충 일을 보고 나왔죠. 나왔는데 며칠 후에 선생님들이 칼을 뽑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학교 내에서 흡연은 없다. 몰래 피는 거 그딴 거 없다. 우리가 니들 뿌리를 뽑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칼을 뽑아 드신 거예요. 야자 시간마다 원래 감독하시던 선생님들이 교실 중앙 쪽 복도에다가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야간 감독을 보셨는데 화장실 앞에서 감독을 보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오, 예. 아예 진짜 그냥 다 싹 다 잡아버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흡연자 애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담배 한 대 피우려면 나가려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참자 이게 돼가지고 그렇게 칼을 뽑고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화장실이 클린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클린했었는데 한 일주일 그렇게 지나고 나서 또 선생님이 짜증을 내면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와, 나 잠깐 자리 비었는데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애 나와. 어떻게 그 잠깐 사이에 와가지고 담배를 필 생각을 하냐 하면서 애들이 또 갈구신 거죠. 네. 결국은 못 잡았어요.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독하시는 그 화장실 옆에 의자에 딱 앉아갖고 궁시렁거리고 계셨겠죠, 그 선생님. 네. 그러다가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책상과 의자가 엎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선생님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쾅쾅쾅쾅쾅쾅 예. 거리면서. 그리고 그 소리가 중앙 계단 쪽으로 가더니만 막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학생들 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비명 소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위층에 있던 2, 3학년 감독을 하던 선생님들도 내려오시고 몇몇 2학년 선배님들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이제 복도 쪽으로 나와서 막 무슨 상황인지 구경을 했죠. 구경을 하는데 복도에 보였던 모습은 그냥 책상과 의자가 완전 널브러져 있고 선생님은 없어졌고 그 상황을 보는데 뭐 저희가 선생님을 막 잡아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게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으니까 2학년 야자 감독을 하시던 선생님이 애들이 이제 진정시킨 거야. 다 교실로 들어가라. 공부나 해라. 이러면서 다 들여보내신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알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넘겼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2학기가 됐고 1학년 1학기는 솔직히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2학기쯤 되면은 선생님들이랑도 좀 어느 정도 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야자 감독을 하셨던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정확하게 이제 생물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온 날 학생 한 명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그때 여름방학 때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수업하자 이러시다가 그 분위기 알잖아요. 학생들이 해주세요 막 그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도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나 그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인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잠깐 자는 애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복도를 한 바퀴 쫙 돌았대요. 쫙 돌고 자는 애들 없구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착착 하는 라이터 돌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그새를 못 참았구나. 넌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 있던 몽둥이를 탁 들고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대요. 천천히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변기칸을 이렇게 딱 봤는데 문은 다 닫혀 있었대요. 딱 가면서 말을 했대요. 지금 나오면은 조금 덜 맞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갔대요. 안 나오더래요. 첫 번째 칸을 이렇게 몽둥이로 끼익 하고 열었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두 번째 칸을 이렇게 끼익 하고 열었대요. 여전히 아무도 없더래요. 세 번째 칸을 딱 열고 네 번째 칸을 열었는데도 아무도 없는데 5칸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칸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칸 문을 열지 않고 그 앞에 서가지고 지금 문 열면은 진짜 덜 맞는다. 근데 내가 문을 열면은 넌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반응도 없고 안에 소리도 안 나갔고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들긴 했지만 조용히 몽둥이로 이제 그 문을 끼익 하고 열었대요. 변기 위에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쪼그리고 앉아서 손에 담배를 들고 달달달 떨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바닥도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려고 그랬는지 변기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거예요. 가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딱 그걸 보는 순간 넌 진짜 끝났다 하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너 따라 나와 이런 다음에 그냥 뒤를 돌아갔고 화장실 밖으로 딱 나왔는데 애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얘가 진짜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으로 뒤를 돌았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그 학생 얼굴을 본 기억이 없더래요.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순간 멍해져가지고 감독하는 의자에 앉았대요. 앉아갖고 멍 때리고 있었대요. 멍 때리고 있는데 또 안에서 칙칙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예? 무시했대요 그때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헛것 듣는 거다. 헛것 듣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 칙칙하는 소리 다음에 하는 담배를 내뿜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와 진짜 이것까지 환청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고개를 돌려갖고 화장실 쪽을 봤는데 이게 사람이 습관적으로 어딘가를 쳐다볼 때 자기 눈높이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슬리퍼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슬리퍼를 따라서 아래로 시선을 쭉 내렸는데 얼굴이 보이더래요. 예. 거꾸로 뒤집혀 있더래요 사람이. 그거 보고 자기가 비명 지르면서 뛰어내려갔다. 이거를 저희들이 딱 조르니까 해주신 거예요. 네. 와 귀신 나오는구나. 진짜 나오는구나. 오. 선생님까지 볼 정도면은 와 이건 진짜 가벼운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났고 저희는 조용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특파원들이 막 각 반에 출동을 해가지고 야 선생님이 이런 일을 겪었단다. 우리 2층 화장실엔 이런 귀신이 나온단다 하면서 엄청나게 떠들고 다녀갖고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1학년에서 소문이 퍼진 게 2, 3학년들한테까지 퍼져갖고 2, 3학년에서도 그 선생님을 대상으로 약간 신문회 같은 게 막 열리고 네. 진짠지 사실 확인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귀신을 보겠다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꼭 있잖아요 그런 애들. 야자가 저희가 10시까지가 필수였고 네. 12시까지 학교를 열어줬어요. 물론 대부분 10시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 생각에도 10시까지는 감독을 해야 되지만 10시부터 남는 애들은 본인의 의지로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래 교무실 같은 데서 편하게 쉬시다가 12시에 그냥 한번 순찰 돌고 네. 학교 문 잠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문이 쫙 퍼지고 귀신을 보겠다는 애들이 10시에 야자가 끝났는데도 안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초짜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남은 얘네들 얼굴을 봤을 때 얘네들은 절대로 공부한 애들은 아닌 걸 알잖아요. 예. 선생님이 이거는 100% 그 소문 때문에 귀신을 보려고 남은 애들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자꾸 안 가셨어요. 10시가 됐는데도 그냥 똑같이 앉아서 감독을 보신 거예요.
감독을 보시면서 12시까지 감독을 보다가 애들 다 보내고 나서 문 잠고 퇴근하시고 그 생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2주 정도 되니까 애들도 선생님들이 감독을 해가지고 확인을 못하니까 포기를 했는지 안 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들도 이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다시 옛날 구조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던 하이에나들이 슬슬 기어 나온 거죠. 네. 그때 기어 나왔던 사람 중에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네. 10시가 돼가지고 가방을 싸고 가려고 걔한테 야, 안 가냐? 이랬더니만 설아야, 너도 남을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남아? 나 공부하기 싫어? 이러니까 야, 공부하려고 남는 게 아니고 야, 지금 선생님들 감독 안 본다고. 오늘 2층 그 화장실 그거 확인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아직 순수했던 슬아라고. 순수라. 그래서, 아이, 됐다고. 나 집에 갈 거라고. 집에 가서 잘 거라고. 이러고 그냥 가방 메고 집에 갔거든요.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 얼굴이 안 보여요. 교실에 그 친구가 안 보여요. 네. 뭐지? 왜 얘 안 왔지? 쨌나? 막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들면서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담임 선생님이 당분간 2층 화장실은 이용하지 마라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 화장실 문을 잠가 버리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저녁에 화장실 레이드에 참여했던 인원이 한 4명인가 5명인가 그랬었는데 네. 걔들이 12시에 문을 잠그려고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발견이 됐는데 다 기절한 채로 발견됐대요. 예. 그래갖고 그 화장실 문을 잠가 버리셨어요. 폐쇄해야겠다, 이 정도면.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화장실을 이용을 못했었어요, 저희. 예.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좀 유명했던 귀신이. 오. 아니, 이거는 폐쇄 안 하고는 안 되겠네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네. 2학년 됐을 때 거기 다시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후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예. 근데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년만 더 다녀가지고 딱 그 제가 2학년 때가 선생님들도 아직까지 그 1년은 신경을 쓰셨었어요. 예. 그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를 다녔던 그 마지막 1년, 2학년 그 시기 동안은 딱히 거기서는 별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일이 터졌죠, 2학년. 오호. 예. 어디였냐면 제가 조금 1학년 2학기 한 중간쯤에 정신을 좀 차려요. 그래갖고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드디어 그 별관에 있는 3층과 4층에 있는 야자실에 입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1학년 때 분명 네. 야자를 하면은 그 학교 책상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항상 공부를 했는데 그 야자실은 독서실 책상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 스탠드도 따로 있었고 맞아. 처음 그날 거기를 가가지고 야자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한 달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쯤 되니까 좀 사람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야자 시간에 공부를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에 1학년 때 하던 느낌으로 한 10분 공부하다가 30분 멍 때리고 막 그랬는데 얘기했잖아요. 4층은 그때 당시 3학년들이 썼다고. 화장실이 4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었는데 이게 그 3학년 형님들이 4층 화장실이 꽉 차면 3층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1년밖에 안 되지만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어딜 건방지게 2학년 주제에 3학년이 화장실을 쓰겠다는데 가로막냐 이러면서 막 화장실 막 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맨날 쉬는 시간에 화장실 제대로 못 가고 야자 중간에 화장실 가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또 화장실 가려고 갔는데 3학년 형님들이 화장실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겠다. 왜냐면 그때 되게 급했거든요. 급해갖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한 3분이 돼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미 거기는 몇 명이 3학년들이 줄을 서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용할 시간까지 기다리면 저는 이미 사회적 매장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안 되겠다. 2층을 내려가자. 그래서 2층 화장실을 쓰려고 내려갔는데 1층, 2층 불은 다 꺼놔요. 예. 3층, 4층 야자만 하니까 그 3, 4층만 불을 켜놓는데 2층 내려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화장실 불도 꺼져 있는 거예요. 일단 스위치는 있으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해봤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층, 2층 두꺼비 집을 아예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급하니까 사람이 급하면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무서운 거 보고 그냥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 꺼진 그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불 꺼진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손을 씻은 다음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나 말고도 있었구나. 급했던 누군가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동병상련의 느낌을 느끼면서 네. 누군지 얼굴이나 보려고. 어차피 2학년일 거 아니에요. 3학년들 안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친하지는 않은데 얼굴 정도 아는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엄청 깜짝 놀라요. 예. 당연히 놀랄만 하죠. 불 다 꺼진 화장실 앞에 갑자기 누가 서 있는데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솔직히 그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놀라지 마라, 나다, 진정해라 이러면서 워워를 좀 시전하고 애랑 이제 너도 급해서 내려왔냐? 그러니까 나도 급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사이좋게 둘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가 계단 올라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근데 얘기 들었냐? 왜 우리 1학년 때 저 화장실 쪽에서 귀신 나왔던 거 너 기억하지? 이러는 거예요. 예. 기억하지? 왜?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러니까 여기는 계단에서 귀신 나온대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3학년 형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건물 계단에서는 귀신이 나온대요.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그쪽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그게 아니었다고. 나오는가 보다.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올라와서 야자하고 그렇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 정도 시간이 흐르고 중간고사 기간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야자실을 쓰는 그 5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은 12시까지 거의 무조건 해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공부하다가 10시가 돼도 아무도 안 움직여요. 분위기가 약간 그랬어요, 거기가. 나도 나가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별의별 생각 다 했죠. 난 네. 가고 싶은데 분위기가 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가면. 그래서 일단 적당히 뭐 한 11시 정도까지만 하고 빠지자. 이런 생각을 하고 10시 반쯤 됐나? 10시 반쯤 됐는데 좀 너무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고 더 이상 내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를 모르겠고 네. 조용히 가방을 싼 다음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저를 따라서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다들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빨리 가고 싶은데 먼저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조용히 이제 눈을 딱 마주치면서 너도? 막 이러고 그래서 다 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여러 명이. 여러 명이 나와서 학교 밖을 나와서 각자 집으로 헤어지고 다음날 학교를 왔는데 그 전날 12시까지 남았던 친구한테 들었던 말이 제가 가고 한 11시 반쯤 됐을 때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귀신이 나왔냐 물어보니까 3학년 형님이 그 귀신을 봤는데 그 형님도 이제 공부하기 좀 싫었나 봐요. 12시를 채우기가 싫었나 봐요. 11시 한 반쯤 집에 가려고 내려왔나 봐요. 내려오는데 얘기했잖아요. 3학년들 4층 썼고 1, 2층은 두꺼비 집을 아예 내려놔요. 그런데 4층에서 3층 내려와서 2층, 1층을 지나려면은 시꺼먼 계단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3층에서 좀 망설이셨나 봐요. 너무 무서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3층 앞에 서서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네.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와 동시에 발소리가 딱 끊기더래요. 예. 거기가 그냥 문 다 열어놓고 하거든요. 어차피 떠드는 애들은 없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사각 소리만 들리다가 4층에서 한 분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멈칫했다가 다시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다가 멈춘 거예요, 소리가. 궁금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밖을 이렇게 내다봤나 봐요.
밖을 내다봤는데 내다봤던 2학년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면서 막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더래요. 애들이 단체로 다가와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야 2층 불이 깜빡여 이러더래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두꺼비 집을 내린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당시. 몇 명 애들이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2층 두꺼비 집 내리는데 왜 깜빡이냐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예. 진짜 2층 아래쪽에서 불이 깜빡 하는 게 보이더래요. 순간적으로 그걸 본 애들이 전부 다 이제 굳은 거예요. 전부 다 굳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멈춰 있는데 또다시 공부를 12시까지 하기 싫었던 3학년 한 2-3명 정도가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더니만 2학년 애들 다 복도에 나와갖고 막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니들 뭐하냐 이러면서 내려와가지고 똑같이 2층을 봤더니만 불이 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3학년들은 한번 겪어봤나 봐요. 그 일을. 뭔가 대처가 있더래요. 애들을 일단 다 집어넣더래요. 야자실 안으로. 다 들어가라 하면서 3학년들이 다 집어넣대요. 근데 몇 명 애들은 문 앞에 이렇게 붙어갖고 3학년들이 어떻게 하냐 이런를 확인하려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내려오던 선배 중 한 명이 중간 계단에 서 있던 다른 3학년 한 명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 불렀대요. 그 선배 중 한 명이 야 올라와 같이 내려가자. 올라와 일단 저거 멈춰 좀 치면 너 알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서 중간 계단에 서 있던 그 선배를 올려보내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안 올라오더래요. 그 선배가. 좀 의문이 들었는지 3학년 선배 중 한 명이 아씨 야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한 다음에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그 선배도 거기서 굳은 거예요. 또 다른 선배가 야 장난치지 말라고 니들 물리는 거지 이러면서 또 내려갔는데 그 선배는 굳진 않으시고 비명을 지르면서 애들 둘 목덜미를 붙잡고 끌고 올라온 거예요. 3층으로. 예. 상황이 뭔지 모르는데 2학년은 일단 무섭잖아요. 그럼요. 진짜 순간적으로 그 3층 자체가 진짜 고요해졌대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3학년 선배들이 이러는 소리랑 2층에서 들려오는 딸깍 하는 소리였대요. 스위치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고요해지니까. 내려갔던 그 비명을 지르면서 올라왔던 선배 한 명이 야, 저 여자는 뭐냐 우리 처음 본다 이러면서 막 덜덜 떠신 거예요. 예. 그렇게 12시가 됐고 선생님들이 올라오시거든요. 12시가 되면.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차단기를 올리면서 불을 켜고 올라오세요. 12시가 딱 되니까 2층, 1층 불이 쫙 켜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 막 3학년 몇 명은 막 바닥에 엎어져 있고 2학년들 단체로 서가지고 막 멍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애들을 보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학년 정확하게 3개월 동안 그 야자실을 이용하면서 그런 현상을 2번 더 봤어요. 여자 귀신을 보지 못했는데 한 11시 넘어가면 가끔씩 2층에서 불 깜빡여요.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안 돼. 그때부터였구나. 이게 만약에 그때 미련한 선택을 해가지고 잘려갖고 네. 야자실에서 그때만 아니었으면 이제 좀 더 많이 구경을 했을 텐데 그때 야자실에서 짜장면 시켜 먹다가 잘렸거든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대? 오. 철가방 그 끈으로 막 올려갖고 막 먹고 그래갖고. 아, 근데 짜장면은 못 참아요. 아, 맞아요.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못 야자하는데. 참아요. 배고프지. 얼마나 많이 먹을 때야, 그때가. 네. 아, 그래도 오늘 슬아님이 실제로 겪었던 학교 괴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이야기 재미나게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자, 방금은 아스라님께서 겪었던 학교 괴담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어떤 뭐 괴담 하나씩은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다가 가위 눌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게 많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학교에서 귀신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요, 여기 위에 카카오톡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